연령대가 높은 세대 절대 배팅하지 마세요. 회복을 못해, 회복을. 안정, 무조건 안정. 추가적인 매입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 인해서. 네? 자, 마지막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주거문화 변화로 인한 상승이 예상되는지 또는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평형인지. 지역 감안하지 않고 대형 평수 가는 건 진짜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가 김포나 강남 사람들이 전혀 이주 안 했던 곳들, 뭐 김포, 양주, 좀 외곽으로 덕소 이런 데 가면은요 30평대랑 40평대랑 전세값도 비슷해요. 전세값도 오히려 40평대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득이 낮은 곳에서는 관리비에 굉장히 민감해요. 관리비가 더 높이 나온다고 큰 평수로 안 가. 방 하나는 그냥 보일러고 다 끄고 있어. 거기서는 큰 평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한 사람이 넓은 집으로 가겠어요? 예? 엄청 싸우고 서울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넓은 거 이사 가면 싸워 안 싸워? 더 싸우지. 그러니까는 그런 데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저평가가 대형 평수가 저평가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그래서 지역마다 선호 평형이 있어요. 소득이 높은 곳에서는 당연히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용성, 그리고 동작, 뭐 이 정도에서만 한강변에 대해서 뷰에 대한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덕소 다 한강 보여? 덕소 다 한강 보인다니까? 어? 안 그래요. 지금 마용성이지 그 전에 마포도 안 그랬었어요. 마포 같은 경우도 한강변에 분양하면은 사실은 거기 어디죠? 합정역의 주상복합?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메세나폴리스. 거기 같은 경우 한강 다 보여, 다 미분양 났었어요. 예, 메세나폴리스도 막. 근데 이제 강남권에 오고 이러면은 한강 보이는 건 장난 아니죠. 송파도 좀 딸려요, 사실은. 제 친구가 송파 롯데타워 거기 분양 뭐 조인성 살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분양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남에만 있었어도 자기가 이렇게 고생 안 했겠다 그러더라고.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 평형이라든지 어떤 사치품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지. 그러니까는 조망이라는 것은 사치예요, 사치. 예? 그러니까 필수품이 더 중요한 곳인지 아니면 과시욕이 있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시욕이 있는 애들. 과시욕이 있는 지역은 대형 평수가 인기를 끌어요. 슈퍼 갈 때도 남눈이 부담스러운 데들 있잖아. 막 슈퍼 갈 때도 있는 거 다 빼입고 가. 아는 엄마 볼까 봐. 그죠? 그런 동네들은 이제 큰 평수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잘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양극화가 50%는 못 살고 50%는 잘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양극화는 한 20%랑 80%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10% 대 90%?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위로 갈 수 있느냐, 지금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 갖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지금 굉장히 상실감에 많이 빠진 거예요. 이 돈으로 그전에는 뭐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겠다. 뭐 그러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양극화는 반으로 딱 잘라서 반은 잘 살고 반은 못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파레토의 법칙, 예? 전 재산의 20%를 상위 20%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자기가 밑에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집을 산다라는 자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투기고 투자를 떠나서 집에 소유권이 없으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 그 쫓겨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진보의 편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도 만드는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져라가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사람들. 저는 도시 자체가 좀 잘못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도심은 고밀도로 개발이 돼야 되고, 나라에서 잘못한 거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땅을 저밀도로 개발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김포든 이런 데로 짓는 데들은 아파트 층수를 5층 이하로 해가지고 전원주택단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그래야 이사가도 명분이 있지. 나 그런 게 좋아서 이사가. 부자들이 이사 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이랑 똑같이 빽빽하게 지어놓고 글로 가면 무조건 쫓겨난 건데? 무조건 망한 사람 취급당하게 해놓고서.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땅을 팔지를 못해요. 토지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야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을 별로 못 짓게 하면 비싸게 못 팔 거 아니에요. LH가 결국은 땅 장사한 거죠, 공기업이. 그래서 주변이 다 논밭인데 덩그렇게 아주 높은 건물의 아파트들이 외곽에 가면 서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예? 전원주택처럼 만들어주고 그런 단지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 당연히 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고, 서울에서는 비싸고 좁게 살아라 그냥. 외곽으로 나가면은 넓게 편하게 산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 잘못된 거를 바꾸려고 본인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죠. 저희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바로 잡으려다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 더 사면 투기꾼이에요. 하나 더 사면.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평생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별로 안 잘 살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연금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건 불안정한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안정적이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와서 그만뒀어요. 안정적으로. 그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서는 저는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잘 됐죠.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정이 진짜 안정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가 안정적으로 통장에 매달 청약예금을 넣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돈이 많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또 주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면 부모한테 기대하고 있겠지, 또 자식도. 예? 근데 엄마가 주택연금으로 갑자기 살아버리면 그 순간 아마 모자 관계는 끝난다고 봐요, 저는. 그죠? 키울 때도 하나도 안 주고 갈 때도 다 닦아 쓰고 한다고.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래서 애한테 어떻게 해서든 저는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2천만 명이랑 경쟁하게 만들지 말고. 통장은 2천만 명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2천만 통장 시대. 그러면은 위아래 다 자르고 나면 전국민 경쟁이야. 애기 자르고 노인네 자르면 전국민 경쟁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이겨? 이기려면 애를 4명 낳고 예? 그거 2번 하면 죽는 거예요. 그 25년 2번 하면 죽는 거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끝, 그냥.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만큼만 살면 죽는 거야 그냥. 그죠? 자, 소득이 안정된 젊은 세대. 지금 시기에서는 안정되고 주택이 돈이 없어요 별로. 지금 그렇게 집이 부유하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랑 비슷해. 배팅해 그냥. 어차피 죽는 것이 이래 죽고 저리 죽나 그냥 배팅해. 있는 대로 대출 받아요. 배팅해. 괜찮아요 지금. 이래 죽나 저리 죽나 죽는 건 똑같아. 에? 없어 죽나 이자 못 내 죽나 뭐 똑같아. 여러분들 차 사봤죠? 돈 없다고 작은 차 사면은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힘든 놈은 어쨌든 힘든 거야. 에? 지금은 할 때예요. 빌려 쓸 때야. 지금은. 저는 빌려 쓰기를 권해요. 지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해도 돼. 지금은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소득이 안정됐으면 배팅. 어차피 죽는 것이 한번 해는 거지 뭐. 에? 안 그래요? 이래 죽나 저리 죽나 뭐 공부하면 답 나와? 해요 그냥.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금액이 적으면 입주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하고요. 거주와 분리하려면 입주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곳, 관리 처분이 난 곳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어설피 전세 살고 투자해 놓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아파트를 사거나 입주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걸 사야 돼요. 이거 카메라 보고 떠들어야겠네. 젊은 사람이 별로 없네. 예? 예. 왜냐면 이게 하나 걸러가면은 내용이 바뀌어요. 어머니가 자녀한테 가서 얘기해 주잖아. 다른 내용을 말해. 그러니까 예, 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3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 저는 이 3억으로 뭐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건 괜찮다고 쳐요. 확실한 곳에. 근데 아니면 뭐 3억이 있어. 6억이 있다 치자고 예를 들어. 갑자기 뭐 6억이 있다 치자고. 6억이 있으면은 3억을 투자하고 뭐 본인은 3억에 뭐 전세를 사라. 예를 들어. 전세를 살아요. 6억이 있는 사람이 3억을 투자하고 3억 전세를 산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는 돌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3억이 굴러가는 돈이야. 예? 3억이라는 돈이 30% 올랐다 치자고. 예? 투자를 잘해서 30% 올랐다 치자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길 권하지 않아요. 거주랑 투자를 동시에 해라. 6억에다 대출 4억 받아 그냥. 그래서 10억 사세요. 10억. 예? 10%만 올라줘도 돼. 10%만 올라줘도 얘랑 비슷해. 규모를 키워서 한 바퀴 더 굴러가게 만들어야 돼. 더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입주가 확정된 금액은 3억으로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입주가 확정된 곳은 그 기간에 대한 본인에 대한 뭐 월세를 산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자 정도만 계산하면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맞아. 이게. 얘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 얘가 많이 올라가면 기존 아파트 얘도 올라가요. 그건 나는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세 금액과 투자 금액이 같이 굴러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얘는 안 굴러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설프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야. 어설프게 막 2, 3억 갖고 용산 개발도 안 되는데 투자하지 마시라고. 어설프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 네. 한남뉴타운은 2000년도에 구역 지정됐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업 시행인가요? 20년. 음마아파트는 200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언제 돼?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확정된 곳으로 들어가야 돼. 없을수록.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집이 따로 있는 사람은 따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안 돼. 집안 싸움도 안 나고. 근데 이거를 이사 가겠다고 해서 확정 안 된 곳에 사면 온통 지 삶이 엉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은 집대로 후진돼 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맨날 가슴 쫄려서 못 살아. 예? 근데 아파트가 돼 있고 아파트가 짓는 과정의 3년은요. 우리 적금 3년보다 훨씬 더 빨리 흘러가요. 가다 지나가면서 보면은. 적금 3년은 지겹고 보험 10년은 지겨워도 아파트 5년은 금방 지나가. 예? 해보시면 알아. 그래서 나누지 마. 얼마나 많다고 자꾸 나누려고 그래. 예? 하나로 가요. 하나로. 나눌 돈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금리가 제일 쌀 때잖아요. 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빌려 쓰는 거지 뭐. 이래 죽나 저리 죽나 빌려 쓰는 거지 뭐. 이자는 아예 적금 들어 그냥. 적금이라 생각해 그냥. 예? 적금이라 생각해. 떨어지면 에이씨 국가 부도 났을 때 14.6% 떨어졌어요. 괜찮아 그냥. 국가 부도 났을 때 14.6% 떨어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4.5% 떨어졌어요. 그냥 가 그냥. 괜찮아. 예?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연령대가 높은 세대 절대 배팅하지 마세요. 이제 회복을 못해 회복을. 예? 따라하지 마. 그죠? 안정 무조건 안정. 쓸 시간도 없어 이제. 네? 쓸 시간도 없고 돈 벌어봤자 여행도 못 다녀. 어차피 무릎 아파가지고. 술도 못 먹어 막.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차익보다는 오늘을 더 소중히 생각을 하세요. 젊은 사람은 뭐 현재랑 미래를 바꾸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냥. 현재 좀 힘들고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고 현재랑 미래를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든 사람 미래가 별로 안 남아있어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현재를. 현재 미래에 몇 억이 오르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이 나와야 돼 그냥. 매달 100만 원 나와서 뭐 손주들 용돈 주고 현재를 이제 미래랑 바꾸면 안 될 시기예요. 6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6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현재에 더 치중을 해야 돼. 현재. 미래랑 바꾸지 마요. 예? 투자하면 재개발되는데 20년 걸린다니까. 60이 넘어서 20년 80. 그럼 자기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 막 그렇게 막. 그러나 현재 더 월세 나오고 그냥 월세가 나오고 오르는 건 덤이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르는 거에 치중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를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막 뭐 따라하지 마. 막 뭐 용산 뜬다 그러면 다 용산으로 갔다가 막 뭐 하지 마시라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그 애한테 진짜 주택을 해주고 싶어도 좀 확실한 곳에 이렇게 아까처럼 돈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확실한 곳에.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젊은 세대를 몇 세까지 보세요? 수익이 최소한 10년 동안은 나올 사람. 10년. 수익이 10년 동안 나올 사람. 본인이 케어 가능한 사람. 좀 잘못되더라도 10년 동안 벌어서 케어가 되는 사람. 소득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60이면 우리가 정년이잖아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잘못되면은 본인이 회복을 못 해, 일단. 예? 회복을 못 해요. 그리고 막, 말년운이 좋아야 돼, 일단. 말년운. 예? 우리 박 대통령 봐. 안 되지. 예? 말년운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안 되는 건 과감히 잊어요. 끝까지 잡고 있지 마, 그냥. 돈이 모자라. 본인이 좋아하는 게 돈이 모자라. 안 되는 건 버려요. 너무 생각하고 있지 마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거의 10중 8구가 이래. 자긴 저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모자란 것도 알아. 근데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서 다른 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그거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사서 좀 기다리다 지금 이렇게 됐다. 대부분 다 그래. 네. 그죠? 네? 뭐 기다리셨어요? 또 뭘 또 10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잘라요, 그냥. 아까 동북 경전철 쪽 빼고 뭐 마용성의 아파트 마용성의 아파트 7억 이하는 못 사요. 33평 기준으로. 그냥 기준 아파트 전세 끼고 7억 이하는 못 사요. 괜찮은 아파트들은. 예? 그럼 여러분들이 지역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껴맞춰요. 지역을 딱 정해놓고서 그다음부터 물건 아무거나 사버려. 돈에 맞춰서. 뭐 잘도 찾아와. 이거 사면 어떠냐고. 거의 뭐 어떻게 뒤졌는지 거의 10만이들처럼 뭐 이름도 희한해요. 뭐 극동 하이플라자 막 뭐 이상. 과감하게 잘라서 되는 것만 생각하시자고요. 이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시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제발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도심 월세를 내는 부류는 뭐 상가는 말을 안 할게요. 상가는 엄청 비싸요, 일단은. 예, 뭐 이것도 이게 아마 저희한테 나왔으면 저희가 샀을 텐데 이거 하던 사람도 필리핀에서 풀빌라 사업하다 망했어요. 하루 만에 팔고 하루 만에 잔금하고 갔더라고.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3년 전에 72억. 근데 지금 이게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수익형 상가들도 이제 한계를 넘었어요. 뭐 저도 그래갖고 다른 게 있긴 한데 뭐 아시죠? 제 거 본 사람들은. 하여튼 나이 들수록 좀 안정적으로 하고 이제 상가들은 좀 뒤로 하고 연세 있는 분들은 도심 어차피 월세를 내는 우리가 주거형 상품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냥 직장인들이거나 안정적으로 직장인 그러니까는 결혼을 안 한 직장인 상대 또는 유학생 부모가 월세를 내주는 대학생들 가족 단위의 가족은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일단 교육비라는 게 발생을 해요. 교육비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월세 비율을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직장인이 많은 데들은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아요. 근데 가족 단위가 좋은 이제 거주하는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갈수록 뭐 보증금이 높아져요. 뭐 5억에 뭐 100 이런 식으로. 근데 외곽으로 가면은 뭐 3천에 1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인 가구에 좀 치중을 하셔야 돼요. 방 하나짜리가 만약에 50이면 방 2개짜리는 100을 못 받죠. 방이 점점 많을수록 방 3개가 그렇다고 해서 150도 못 받아요. 점점 그 비율은 줄어들어요. 50을 받으면 80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100이 되고 방 3개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이 점점 많은 건 점점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점점 가족 단위로 갈수록 월세 비율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인 가족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직장인 아니면은 일반 그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두 지역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흑석동에서 제가 중앙대 나왔는데 흑석동 같은 경우도 뉴타운이 되면서 대학생 애들이 살던 하숙집이나 원룸 같은 것들이 다 아파트로 변해버렸어요. 주변 임대 수익률 장난 아니에요. 공실률 제로야. 공실률 제로. 그게 상도동, 장승배기, 노량진까지 다 갔어요. 싹 없어지면서. 걔네들이. 흑석동이라는 자체가 아파트로 변하면서 인근의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흑석동 애들이 또 오른쪽으로는 못 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파트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반포니까는 못 간다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노들역, 노량진 아니면은 중대 후문으로 해가지고 상도역, 장승배기역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쪽 공실 하나도 없어요. 숭실대랑 엮여가지고 같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4평짜리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월세.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도심 쪽. 주거 면적보다 상업지역이 훨씬 더 큰 쪽. 그래서 종로구, 중구 다 괜찮아요. 중구 쪽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딱. 그래서 부동산 호재 및